자, 다음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정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이게 민생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물러가고 실질적으로 지금 결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우리 기초연금을 반영시고 여야 합의해서 내년 7월 달에 지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무능한 정부, 거짓말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차관 좀 똑바로 하세요. 설득을 시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기 정부가 되고 그런 정부가 되잖아요. 그 소신 있게 확실히 협의할 때는 결제 과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협의까지 하면서 결제 받아가면서 협의하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척수 수술 과잉 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이후에 상반기까지 척추 수술로 인해서 급여 청구 건수가 98만 건에 청구 금액은 약 4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이 중 과잉 수술로 인해서 조정 건수가 심평원에 13만 건이 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42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10건 중 1건이 과잉 수술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2012년 결과에 보면은 2009년 대비해서 조정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약 한 2배 정도. 그러면은 복지부가 지정한 척수 전문 병원이 17군데가 있는데 이 전문 병원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과잉 수술이. 예. 그러면은 과잉 수술로 인해서 조정 건수가 2012년도에 9,169건의 조정 금액만 따져 32억입니다. 예. 그러면 전체 대비해서 12%인데 전문 병원은 약 18%. 전문 병원이 오히려 과잉 청구가 되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천의 모 척추병원은 청구 금액의 7억 2천만 원 중에서 64%인 4억 6천만 원이 과잉 수술로 판단되어 조정되었고 또한 서울의 모 척추병원에서도 5억 3천만 원 중에서 52%, 약 2억 7천만 원이 과잉 수술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관님, 예. 전문 병원 지정 제도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전문 병원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의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전문 병원을 특수 질환이라든지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다른 병원보다는 고도의 어떤 의료 기술을 가진 것을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99개 정도 병원을 지금 전문 병원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병원들 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좀 과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 기준을 만들어서 이 적정 진료 관련 지표를 앞으로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전문 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 병원이라 하면은 신뢰를 가지고 해당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진료나 수술의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은 믿고 응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문 병원에 대한 취소에 대한 제도적인 것이 미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잉 수술이 발생됐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차관님 취소할 수 있다는데 현행 의료법에 보면 3조 5항 제4항에 따르면은
전문 병원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항목별로 진료 과정을 보면은 환자 구성 비율, 전문 비율로 따져보면은 병원의 외형증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뿐 과잉 진료 또 진료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없습니다. 예. 차관님, 우리 전문 병원의 지정 취소 요건에 대해서 문제는 과잉 진료를 하거나 또 평가 결과를 대입해서 또 일정 건수 이상, 일정 금액 이상 과료 진료가 발생할 경우에 이거는 전문병원 취소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의료법의 조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그 취소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취소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취소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급 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장애인 등급에 대한 불만을 가진 그 박모 씨란 분 33살 묵은 분이 주민센터에서 자해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4급에서 6급으로 또 생계급여 46만 8천 원과 장애수당 3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장애인 심사 결과 6급으로 판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그 내용이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4급에서 6급으로 떨어지니까 생계 유지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단 장애 수당 3만 원만 못 받게 되는데 예. 그 자살한 분이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4급에서 6급으로 떨어졌을 때에 당혹감 때문에 자해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장애 등급이 떨어졌을 때에 당신은 2만 원만 해서 3만 원만 차감이 됐는데 나머지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통보해 줬으면 그분은 절대 자살이나 자해를 안 했을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이 사건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장애 등급 심사에 있어서 재판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10월 15일까지 행정 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장애 등급 심사 제도를 개선 보완을 하고요. 장애인들에게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장애 등급 변화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주는 노력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